혹시 내 신용점수 확인해 보셨나요? 그런데 이상하게 숫자가 두 개가 떠서 이게 뭐지? 하고 헷갈렸던 적 없으신가요?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한국의 신용점수 시스템. 오늘 제가 그 미스테리를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바로 이 상황이죠. 앱으로 딱 조회를 했는데 점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. 분명 내 신용 점수인데 왜 숫자가 다를까? 마치 두 명의 심사위원이 저를 두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?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. 네,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바로 이 두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KCB와 나이스. 우리나라 개인 신용 평가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. 여러분의 금융신분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곳들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KCB와 나이스, 이 둘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? 두 회사 모두 여러분의 신용을 평가한다는 점은 똑같아요. 하지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. 바로 그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죠. 여기서 잠깐! 신용 점수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. 예전에는 등급제였는데 이젠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제로 바뀌었죠. 이 점수 하나로 대출 금리가 달라지고 신용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말 그대로 내 금융생활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중요한 점수는 도대체 뭘 보고 매기는 걸까요?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용 점수를 만드는 5가지 핵심 재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KCB와 나이스, 두 기관 모두 바로 이 5가지 항목을 봅니다. 상환 이력은 돈 빌리고 제때 잘 갚았는지, 부채 수준은 빚이 얼마나 많은지, 신용거래 기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없이 신용생활을 했는지, 그리고 신용거래 형태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걸 얼마나 쓰는지 보는 거예요. 마지막 비금융 정보는 통신비나 공과금 같은 걸 성실하게 냈는지 보는 거고요. 자,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. 두 회사가 보는 재료는 똑같은데 어떤 재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가중치가 완전히 달라요. 바로 이 점 때문에 두 개의 다른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KCB부터 한번 볼까요?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와, 신용거래 형태가 무려 38%예요. 비중이 제일 크죠?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KCB는 현재 당신이 얼마나 위험하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아니면 할부를 좀 자주 쓴다? 그럼 KCB 점수는 바로 타격을 입기 쉽다는 거죠. 반면에 나이스는 어떨까요? 여기를 보시면 와, 나이스는 상환 이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네요. 그러니까 과거부터 얼마나 꾸준히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빚이 좀 있어도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온 분이라면 KCB보다 나이스 점수가 더 높게 나올 확률이 큰 거죠. 이제 두 기관의 차이점을 아셨으니 우리 점수를 깎아먹는 최악의 적에 대해 알아봐야겠죠. 그건 바로 연체입니다. 이건 뭐 KCB, 나이스 가릴 것 없이 신용점수의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하루 이틀 늦는 게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. 진짜 문제는 오후 영업일부터 시작돼요. 이때부터 연체 기록이 모든 금융기관에 쫙 공유되면서 점수가 깎이기 시작하거든요. 만약 이게 90일 이상 길어지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.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? 연체금을 다 갚아도 그 기록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 연체라는 주홍글씨는요, 돈을 다 갚은 후에도 최대 5년까지 남아서 계속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. 정말 조심해야겠죠? 자, 이제 너무 걱정만 하진 마시고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점수를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볼게요. 여러분의 금융 체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꿀팁들입니다.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주부처럼 신용카드 실적이 별로 없어서 점수 올리기 막막했던 분들 주목해주세요. 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인데요.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같은 걸 증거자료로 제출해서 나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고 어필하는 거죠. 그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. 체크카드를 꾸준히 쓰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. 대출이 여러 개 있다면 이자가 센 것부터 갚아나가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아까 봤던 KCB 점수 관리에 효과적이에요.
그리고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1년만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점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주 특별한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회복 지원. 우리가 흔히 신용사면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인데요. 과거의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.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요.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있는 분들이에요. 이분들이 올해 말까지 연체된 돈을 전에 갚기만 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이 연체 기록이 자동으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. 그럼 효과는 어떨까요?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. 실제로 이 조치를 통해서 대상자들의 신용 점수가 개인당 평균 40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신용 점수 40점이면 정말 큰 점수예요. 막혔던 신용카드가 다시 발급될 수도 있고 대출 조건이 훨씬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점수죠. 물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. 신용사면은 과거의 실수를 지워주는 거지 미래의 점수까지 보장해주는 건 아니거든요.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꾸준히 좋은 신용 습관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. 결국 신용 점수라는 건요,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신분증, 바로 금융신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 금융신분증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오늘 저와 함께 KCB와 나이스의 차이점부터 점수를 올리는 구체적인 꿀팁까지 알아봤는데요. 이제 여러분의 금융 신분증 누가 대신 관리해주지 않습니다. 오늘부터 직접 챙기고 관리하면서 더 나은 금융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